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자주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반도를 방문했고 우리 외교부 인사들과 연달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연이어 가게 되는데 이런 미국의 방문에 즈음에서 북한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분석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 보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짐 체인지의 전주곡입니다. CIA가 대거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또 이런 정황들 그리고 제가 이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저는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제가 판단한 여러 정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장관이 한국에 온 날 한국의 국방부 장관 정경부 장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청사로 엠브로스 장군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쟁도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엠브로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국방부청 사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회동은 일정에 없던 비공개 회동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연합뉴스는 그 말미에 이 여름에 있을 하반기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그런 일정 관련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 훈련 관련한 일정 논의하기 위해서 비락으로 마침 오늘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데 그날 아침에 지금 브라운 장관이 찾아와서 직접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서 보좌관 장관과 훈련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걸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 3스타 뭐 하러 있습니까? 자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논의하러 왔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에이브럼스 장군이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뭔가 통보하러 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중요한 사조를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직접 장관실을 외쳐서 뭐였습니까? 그래서고 뭘 통보할 것이고 뭐 어떤 중요한 작전을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 지금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외교부 차관과 우리 차관이 회담을 했죠. 그리고 아주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러셨죠. 바로 핵개발 핵무기 생산 정황 문제예요. 플래닛 랩스 위성이 촬영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 구소가 분석한 결과 평양 인근 원리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이곳은 핵탄두 제조 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은 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 경계선과 부진의 사택 지하시설 비공개 지도부 방문 기념물 등이 그것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 차량의 통행인데 이곳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판문점 회담 때도 활동이 계속 식별됐으며 이는 북한이 회담 기간 중에도 핵탄두나 부품을 계속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 니들 지금 우리하고 1차 회담 2차 회담 그 1차 싱가포르에서 2차 회담의 실패를 전부 다 저의 책임으로 지금 김정은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들과 할 때도 지금 여기서 계속 핵무기 생산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얘기가 도대체 이 원로를 어떻게 알고 하필 비선 부장관이 한국에 온다.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국무부가 떠나는 CIA가 이것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에 자료를 다 주고 흘린 게 아니냐. 그래서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라는 마우스를 통해서 대신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 언론들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 전문가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죠. 뉴욕에는 지금 주택가 밀집 지역인 그리고 이 옆에는 생수 공장이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공장에서 핵무기를 만드냐라고 얘기는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첫째, 북한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틀린 거예요. 얘는 미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러니까 인민들의 건강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죠. 둘째로 이런 중요시설을 가려면 그리고 이 생수 공장에 들어서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 사이에 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무기 생산 공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시설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상식선에서 이기고, 그러면 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 오랫동안 분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차량 컨테이너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여러가지 정황들을 컨테이너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컨테이너 로봇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방사능 자폐 같은 특수 컨테이너들이 들락거린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봐야겠죠.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컨테이너하고 당연히 다른 특수한 컨테이너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완전히 차폐된 그거 보니까요. 왜 이런 특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것이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안 경계선, 그러니까 공장이 갖고 있는데 보안만큼이나 적이 침투에 대해서 개활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사살하고 할 수 있는, 또 발견하고 하는 공간을 많이 드는 것이죠. 우리 전투비행단 공항 비행장 기지 이런데 가와도 밤에서부터 활주로까지 아주 긴 활주로와 많이 벌어요. 왜 특수부대가 뛰어올라 다 들키게끔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걸 보안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 경계선이 일반적인 시설, 정부도 일반적인 생산 공장 이런 것에 비해서 보안 경계선이 너무 넓다, 이건 뭔가 특수 생산 시설 아니냐, 이런 것. 그리고 방사능 차폐된 컨테이너에 다량 주입골에서 핵무기 생산 공장이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한 건데, 이 말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혼자서 했을까? 아니죠. 저는 고무시야에서 흘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 로비건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을 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미국과 일본, 호주, 미저 국방부 장관이 뜬금없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바로 7월 8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동 성명은 뭐냐? 중요한 논의를 하고 의견 일치를 봤다라든가 아닙니까? 화상회의를 했어요. 공동 성명을 뭐라고 발표를 했냐? 물론 중국 문제 이름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북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 문제 중에서도 정말 뜬금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3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3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렇게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국방부 장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갑자기 규탄을 할까요? 아마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는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정말로 초일기에 들
어간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찰기들은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것이 이 집의 이미지일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정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일본의 요구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시비만 조심하면 나한테 갑자기 모든 사정거리 그랬으니까 스커드 미사일 같은 미사일까지도 다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전부 다 폐기해 그냥 완전히 검증 가능한 마크 폐기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